예, 들으신 것처럼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한 뒤 이어서 핵실험 카드까지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현실화될 경우에 8.25 합의 이후 훈풍이 불던 남북 관계는 물론이고 한반도 정세에 한바탕 회오리 바람이 불 것 같습니다. 강철환 북한 전략센터 대표, 양욱 국가안보포럼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강 의원님, 예. 북한이 장거리 로켓 이야기했고요. 핵실험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이 시점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보십니까? 예, 북한의 핵실험 위협은 아마 대남 협박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제 그 8.15 합의 그 전후에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를 통해서 북한이 그 인공위성을 발사하더라도 남측은 좀 가만히 있어라. 미국의 어떤 그 장난에 놀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 그 암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그 인공위성 발사는 그냥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오래된 계획하에 북한의 평화적인 우주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발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내막은 다르죠. 왜냐하면 2012년 그 4월 15일 소위 김일성 그 100주년 때 그 강성대국이라는 것을 김정일이 내세웠는데 이 강성대국은 이제 경제 강국과 군사 강국 두 가지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를 완전히 말아먹었죠. 근데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걸 내세우기 위해서 이제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게 됐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미국이 더 이상 북한을 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니까 명분이 없다.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소위 김씨 왕조의 영구 집권을 이제 북한이 획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만약 이제 그 이번 그 발사로 인해서 미국이 이제 뭐 유엔을 통한 제재를 다시 압박을 가하고 여기에 한국 정부가 동참할 경우에 모든 건 다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걸 이제 북한이 협박을 하는데 슬쩍 이제 핵실험 카드를 내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핵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핵실험을 4차로 이제 다시 한다는 것은 중국과 미국이 정말 북한을 끝장낼 수밖에 없는 그런 명분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실험을 할 수 없는데 이런 카드를 내보내는 것은 한국을 협박하기 위한 협박용이다. 그런 용어를 아마 쓴 것 같습니다. 그 북한 내부의 그 필요성도 굉장히 클 겁니다. 지금 우리가 큰 흐름에서 한번 봐야 될 것이요. 자, 지금 올해 김정은에게 굉장히 커다란 이슈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모스크바 방문이었습니다. 러시아 전술정 방문 못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베이징 방문이었습니다. 전술정 방문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못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북한 내부의 주민들은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근데 지금 제일 김정은 입장에서 걱정해야 될 건 누구냐면은 북한의 엘리트층입니다. 엘리트층이 지금 김정은에게 계속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들어와서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뭔가는 하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부 결속력이 필요하다. 내부 결속을 위해서 이게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걸 못한다. 그렇게 될 경우는 아마도 지금 북한의 내부 사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 있다. 아마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그 맥락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이런 북한의 발사를 그냥 허락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장거리 로켓 발사가 하나 이벤트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장혜왕님,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만약에 장거리 로켓 발사하면 2년 9개월 만인가요? 지난번에 마지막에 발사했을 때 그 사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장거리 로켓이 단순히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게 아니라 탄도 미사일을 시험하기 위한 기술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위성 발사했는데 궤도에는 올랐지만 위성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위성 자체가 이게 과연 위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하 3호 소위 이제 은하 3호의 광명성 3호를 실어 쏘았다는 것인데 은하 3호가 쏘아 올릴 수 있는 무게는 100kg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100kg이 안 되는 위성을 쏴 올렸다라는 것인데 광명성 3호가 그럼 이게 기능을 해봐야 오랜 기간 작동을 하려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배터리 수명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게 인공위성으로서의 역할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다른 나라들이 의심하는 것이 이건 인공위성을 쏘려고 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떤 그 안에 폭탄을 실어놓고 그다음에 이걸 우주 공간으로 날리는 그런 연습. 그러니까 ICBM의 개발의 초기 단계로 가기 위한 것이다. 탄두 무게 실험한 거네요. 탄두 무게 실험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보통 보시면은 이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스커드 미사일입니다. 스커드 미사일인데 당시에 북한의 기술력은 어떠냐면은 이 스커드 미사일에 쓰는 이 엔진
이 부분을 쓸 수 있는 게 이 기술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엔진 부분을 4개를 모아가지고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3단,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쭉 쌓아 올린 건데 나중에 우리도 이걸 꺼내가지고 분석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대략 어떤 것인지.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과거의 기술, 이 정도의 기술 가지고는 이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는 이 스커드 미사일의 이 로켓 모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2012년부터 계속 내놓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KN-58 그러니까 북한 이름을 화성 13호라고 알려졌는데 이 ICBM급의 미사일에 달린 새로운 로켓 모터를 이 실험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인공위성 사진에서도 계속 발견되는 바지만 이 발사장 소해리 발사장 근처에 보면은 이 자꾸 그을린 흔적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그 새로운 로켓 모터를 계속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 추진체의 힘을 가지고 그리고 쏴 올리게 될 경우는 조금 더 큰, 그러니까 더 탄두의 무게가 센 그런 그 로켓이나 혹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강 대표님, 실제 북한 탄도미사일 기술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에 뭐 발사대 높이도 좀 높였다고 하는데 멀리 날려보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그 85년도에 뭐 스쿼드 B, C 해서 뭐 300km, 500km까지 완성을 했고요. 90년도 초에 그 러시아 과학자들을 몰래 초빙을 해서 소위 러동 1호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아마 이제 3,000km 미만 그 중거리 미사일인데 그 러동 1호라는 것은 우리가 붙인 말이고요. 북한 말로는 이제 그냥 그 중거리 로켓 정도 되겠죠. 그 이후에 이제 북한이 뭐 90년대 중반에 식량난을 겪으면서 미사일 개발을 중단했다가 98년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06년도에 소위 대포동 뭐 1, 2호를 발사를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대포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붙인 말이고 또 북한 말로는 이제 은하 1호, 2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북한은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포동 1, 2호가 성공을 하면서 2012년 4월 달에 소위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이거를 이제 전 세계 선포를 하는 거죠. 근데 2012년 4월 15일에 그건 실패합니다. 한 번에. 처음 할 때 실패하고 12월 12일에 성공을 했고요. 아마 이번에 발사하는 것은 이제 그때보다 좀 더 크기가 좀 커진. 그러니까 탄두를 500km 미만을 쓸 수 있는 그걸로 한번 쏴보겠다. 이걸 아마 과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만약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다면 지난번에 8.25 합의 때 저희들 나왔던 합의 조항이 있었잖아요. 비정상적인 사태를 발생할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확성기를 다시 재가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저희 정부도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고심했고 실제로 지난 국감에 보면은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어디 국감이냐면 이제 합참 우리 합참을 국감하는 자리에서 얘기 나온 것이 만약에 북한이 이 미사일 로켓을 쏘거나 핵실험을 할 경우는 이건 비정상적인 사태로 볼 거냐? 당시 최은희 합참의장은 개인적으로는 나는 이것을 비정상적인 사태로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맥락이 옳다라고 보는 것이 결국은 이러한 이 로켓 발사 이거 결국은 뭐냐면 말이 로켓이 실제로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입니다. 그다음에 핵실험 혹은 연병 핵시설의 재가동 이거는 기존의 모든 합의를 다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비정상적인 행위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굉장히 핵심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가 확성기 도발 때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이 강한 의지를 갖고 북한에게 의지를 투사를 했을 때는 북한도 물러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우리는 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다시 한번 북한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이 왔을 때 지금 북한은 계속 우리 로켓 쏘겠다. 혹은 연변 핵시설 재가동하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핵실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니들이 여기서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발사를 할 경우는 이산가족 상봉이고 뭐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대북 심전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번에는 전단 작전, 이번에는 그 확성기가 아니라 전단 작전을 통해서 평양이고 어디고 가장 핵심으로 날리겠다. 이런 정도의 강한 메시지를 사전에 보냄으로써 대략 북한이 이런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고 이 평화의 길로 좀 끌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좀 약간 정부의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이제 영변 핵시설 말씀하셨는데, 자 북한에서 당국자도 5메가와트급 재가동 얘기도 했고요.
문제는 사실은 장거리 로켓보다 더 무서운 게 핵실험 아니겠습니까? 예. 자, 지난달 22일인가요? 거기 북한 전문 웹사이트 산팔로스 존스 홉킨스대에서 운영하는 그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그때 당시 찍은 위성 사진입니다. 잠깐 보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이제 위성 사진 찍힌 모습인데 이 차량들의 움직임이 이쪽과 또 아래쪽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럭들이 움직였다는 사진인데 지금 그 산팔로스에서 이야기한 부분인데 자, 이 차량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어떤 플루토늄의 어떤 폐연료봉을 교체했거나 다른 핵 가동을 위한 어떤 준비 작업을 하지 않았냐 이런 지적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조금 위에 보시는 폐연료봉 시설입니다. 이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폐연료봉 시설 특히 이제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 플루토늄, 이 무기화할 수 있는 플루토늄이 결국은 나오는 곳이 지금 제철 이동하고 폐연료봉이 있는 이쪽 지역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뭔가 작업이 이루어져서 만약에 가동이 된 거를 가지고 여기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플루토늄 핵탄두가 만약에 갖고 있다고 한다면 7개 정도가 된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만약에 더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 시설을 가동하게 된다면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혹시 다음 사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5메가와트 그 시설 사진도 있는데 거기를 보고 있으면은 그 동쪽 아래쪽 단 쪽에서 그러니까 5메가와트 원자로의 아래쪽 단 쪽에서 움직이는 사진들이 보입니다. 결국은 그 원자로 주변에서 뭔가 활동이 있다. 원자로를 가동하기 위한 준비가 아니냐라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근데 사실상 저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가동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습니다. 지금 만약에 저 시설을 재가동한다고 한다면 그 핵 누출 사고가 일어날 그럴 위험성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북한 정부의 입장으로서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강 대표님. 그러니까 저게 지금 가동을 다시 뭐 약간 흉내내다시피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했다시피 약간 대남 협박용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뭐 그 연기 나는 것도 가짜 연기다.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8.25 그 합의 때 북한의 황병서 총국장이 자 우리가 그 위성을 쏘는 건 맞다. 근데 이거는 한국용이 아니고 대미용이다.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가 성존하기 위해서 미국의 침략을 막혀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한국 정부가 이제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지금 그 협박을 하기 위해서 저걸 아마 지금 잠깐 수정 내보내면서 지금 저런 시도를 하는 것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가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인데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장비를 사용 안 한 지가 거의 한 7년 8년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재가동할 경우에 누출 사고가 일어난다. 이런 북한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라면은 북한 자체도 사실 이것을 가동하는 것에 굉장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북한이 지금 이 상황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세 가지뿐입니다.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로켓 발사, 장거리 로켓 발사, 그 다음에 그 지금 방금 얘기가 됐던 영변 핵시설 재가동, 그 다음에 4차 핵실험인데, 근데 이 중에서 최악의 카드는 4차 핵실험입니다. 이거 쓰는 순간 북한의 모든 그 주변 국가의 관계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제 왜냐하면 연말이 되면은 북한은 지금 중국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올해 말에 중국이 그러니까 유류를 안 줘버린다. 그러니까 북한은 완전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은 지금 너무 중국을 자극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핵실험 굉장히 어려울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 군 당국의 정보 자산은 총 가동되겠죠? 총 가동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한미 연합,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자산들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커다란 어떤 이상 징후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 대표님 마지막으로 자. 어제 이제 생사 확인 의뢰 이산가족 상봉을 생사 확인 의뢰서를 교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정말 살아 계신지 혹은 사망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금강산 면회소에 대한 시설 점검을 하러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런 도발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예전에도 사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맞는데 자, 우리 정부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참 이게 북한의 절묘한 한 수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정부는 10월 8일 이전에 하자. 근데 북한은 이제 10월 10일 이후에 하겠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지금 10월 10일이 워낙 큰 행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비에 집중하다 보니까 할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이제 미사일 발사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 이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이산가족의 문제라는 것은 이제부터 안 되게 되면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들 나이가 이제는 80대, 90대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1, 2년 사이에 다 해야 되는데 북한은 지금 남쪽에 가장 아픈 부분을 지금 쥐고 이걸 지금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은 참 난처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근데 저는 그게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고 보면 우리가 난처하다고 느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느끼게 바라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고. 그렇죠. 그걸 봐야지.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정확하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남북 평화를 위해서 가고 있는데 북한이 만약에 로켓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재가동하거나 할 경우에는 결국은 다시 심리전을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번엔 확성기 수준이 아니다. 좀 더 큰 것이다.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하자. 그렇게 되면 너희에게 확실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끌고 나가면서 이런 남북 관계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우리 정부에게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남남 갈등 유도할 수도 있잖아요. 북한 전략에 말려들면 안 될 사실 것 같아요. 북한이 이제 2012년 4월 달하고 이제 12월 달에 그 발사했을 때 이미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안 했는데 지금 하게 되면 좀 약간 모양새가 이상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거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번 좀 약간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